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 그 HLB 주포의 흔적을 찾아서 2부가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특별한 이슈가 발생돼서 1.5부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슈는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말 나온 김에 간단히 하나만 더 공유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모신 일체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지 LB는 그 오랜 공매도 대량 보유자 주체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LB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공매도 주체이기도 한 그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인데, 이들은 이제 JP와는 달리 공매도 그 순보유 잔고가 최소 수십만 주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은 이제 2023년부터, 메릴은 2018년부터 LB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은, 이들은 그 최근 1년 내 그 매매를 그 여전히 수십만 주 그 순매수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든 그 골드만이나 메릴 같은 공매도 창구에서도 대형 매수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저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우연이겠지만, 곧바로 골드만삭스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이제 외국인 장외거래 합산과 국내 거래원 세부 데이터가 나와봐야 정확하겠지만, 오늘 그 장중 데이터로만 보면 그 골드만이 20만 주 순매수, JP와 모가는 양매도 또는 매수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골드만의 오늘 순매수는 오후장에 이제 본격화됐는데, 오전 내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던 신한이 눈치 빠르게 이제 오후에 같이 매수하면서 순매수 8만 7천 주를 찍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냥 제모신 일체를 포함한 공매도 주체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LB에 대한 이제 골드만의 시그널이 보였고, 그걸 우연히 이제 공유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늘 골드만의 등장은 또 한 번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과거 골드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늘처럼 그 2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한 날은 최근 4년 동안 딱 3번뿐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023년 2월 20일 바닥 부근에서 이제 약 34만 주 순매수를 때리면서 그날 주가는 상한가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24년 5.17 직후 1차 반등 그 고점에서 약 21만 주의 순매수를 했고, 세 번째는 약 한 달 뒤 그 6월 21일에 23만 주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인데 20만 주 순매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볼 부분은 그 매수를 한 시점인데, 골드만은 아시다시피 그 LB에서 장기 그 공매도 그 대량 보유자이기 때문에 23년 2월에 풀매수를 때린 거는 이해가 갑니다. 예. 당시 주가가 37,600원으로 워낙 낮았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5.17 직후에는 66,100원, 64,300원으로 직전 그 대량 매수 시점 가격인 그 37,600원과 비교하면 무려 75%나 높은 가격인데도 두 번이나 이제 대량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보다는 35% 이상, 첫 번째보다는 두 배가 훨씬 넘는 가격대에서 대량 매수를 결정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골드만삭스는 제모신 일체처럼 가볍게 이제 대량 매수 매도를 반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모신 일체는 최근에도 보신 것처럼 대량 매수를 했다가도 주가가 조금 오르면 바로 그대로 이제 매도를 쏟아내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골드만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최근 1년간 순매수를 60만 주에서 100만 주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주식이니까요. 예. 이러다 내일 또 골드만도 제모신 일체처럼 그대로 다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그래도 보다 높은 확률 쪽으로 매매 대응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고, 최소한 뭐 심리적으로 그 어떤 무게를 잡기 위한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돌파한 그 224일선이기 때문에 지지도 뭐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워낙 기초적인 움직임이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LB는 지금까지 이런 베이직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움직인 결과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오히려 224일선 아래로 당연하게 밀지 않을까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1.5부니까 이 정도에서 결론을 맺자면, 원래 LB 주포의 흔적을 찾아서 그 2부에서 그 다룰 내용인데, 오늘 상승은 제모신 일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올린 상승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의미 있는 상승과 하락 및 그 거래량 폭발은 그 제머신 일체가 주도를 해왔었는데, 그 와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던 날을 포함해서 몇 번은 다른 주체가 이제 제머신 일체를 무시하고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진짜 주포의 주가 관리 또는 평단 관리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적이 너무 적어서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포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그 주장도 많은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인 성향상 주포가 이제 공매도인 것보다는 그 공매도를 제대로 무너뜨려 줄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주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 보니까 뭐 공매도 애들도 공매도 잔고보다 훨씬 많은 현물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뭐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지 목적으로 그 롱을 병행할 수는 있어도 메인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들이 장악한 종목들을 보면 정말 심한 박스권에 갇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과거 그 국내 지수 자체도 그와 유사한 패턴이 그런 이유로 반복됐던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장투주주로서 바라는 게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주포가 통쾌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판에서는 주포도 우리 개인 편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뭐 도구로 사용하거나 뭐 적군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투자들은 일부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그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제대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